검찰 조사에 성실임에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알고 거의 없을걸요. 경제통화.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아하.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 왜냐하면 11월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배달사고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예.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아.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아하.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 자연소멸 중 중이다. 검찰이 자연소멸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환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헬스케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수,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사실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청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아니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예. 맞아요.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 있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호는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예.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예.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호는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호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도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경제부총리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하고 안 들어보내줍니까? 되죠. 안 된다고요. 그럼 방문자 사전 기록이 약속 있죠. 그렇죠. 네.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자고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증거 다 나왔다. 그렇죠. 100%죠. 방면호급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뭐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예.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조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어렵죠. 거죠. 그렇죠. 방문 기록 봅시다. 봅시다. CCTV를 봅시다. 그렇죠. 아니 그럼 왔다 거짓말이에요. 갔어. 왔다 예.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예.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었어 그렇죠. 같이. 예. 그래서 오.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렵지 어려운 일이 않다.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예.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정치자금법으로 전략을 하려고. 쓰겠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대가성이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게 날아갈 가능. 왜냐하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정권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자금은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날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소는 이현수가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우리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예.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소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제고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릴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뭐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이력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참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예.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그렇죠. 받았다고 쳤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예.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길게 된다면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네, 추가로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얘는 것들이 입증이 혹시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갖다 뭐 돈 준 경우도 아니 지금 있을 수 그게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요? 당선 축하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략 기업 2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사상이에요. 저는 이거 기사상.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기업 2곳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들을 통해서 100억을 모집했다. 한두 푼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야. 그걸 이제 현금화하기 쉽고 뭐 추적어는 무기명 채권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어허. 돈 세탁을 거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뭔가 넣어놓고 잘못되는 건데 그럼. 넣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게 드러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친박계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제 그 기사상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 기사상으로는 예. 그 외국계 기사에 은행의 따르면.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외국계 은행의 임원도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왜 웃어요? 아니 재밌죠?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사실 뭐 주간인 신문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간지가 예. 나와 주간지 저는 예. 이 주간지 못 봤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친박계 내분에 나누는데 분란이 생겼다. 예. 이 부분이 제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 아까 이 진위가 틀렸다. 아니, 기사가 뭐, 틀렸다는 게 못 아니고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친박도 아니에요. 아니, 분란 아니에요? 혹시 분란을 만든 거 아니야? 안 줘가지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배지 달았지. 힘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 받았으면 아니 그거 받아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안 돼요. 그거 받았으면 경선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세란 얘기인데. 그거 나눌 수 있는 직위 정도 됐으면 그렇지. 비례대표지. 그냥 바로 꽂았을 텐데. 그렇죠. 그거 받는 정도 사람이면 바로 비례대표 예. 좋지 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제가 왜 구체적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진두지휘한 게 친박계 핵심 둘. 아하. 숫자도 딱 떨어져요. 둘.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우리 십상시란 표현 썼잖아요. 예. 문고리 3방을 포함한 어허. 십상시. 십상시 중에 1인. 어? 그 3명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야. 저는 그 이니셜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네,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촉은 그 촉은 기사가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촉은 왔는데 네, 저는 근거가 느낌.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면 안 근데 되죠. 얘기가 무척 구체적이고 네. 정치권에서 도는 정도의 얘기로 저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십상시 중에 한 하나. 명. 홍콩계 기업도 은행. 둘. 홍콩계 외국계 은행. 나누다가 분쟁. 나누다가 분쟁. 그거는 뭐 일상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사실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롯데도 크고요. 왜 줬대요? 그렇죠. 홍콩계 은행에서요? 홍콩계 은행이 왜 줘요? 홍콩계 은행이 돈을 맡겨놨지. 세탁 그거보다 왔다고. 세탁. 홍콩계 은행이 왜 당선 축하금 그러니까요. 줘요? 맡겨둔 맡겨놨다. 예. 9675님 와 삼변시대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풍성한 해석이 항상 자민하게 듣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진행해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55분 40초 멘트하고 이게 뭐야 벼락하네. 아 이건 안 내고. 4분 남았습니다.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호는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용어를 내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호는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이번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호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도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 검찰 조사에 성실임에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알고 거의 없죠. 없을걸요. 경제통화.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아하. 같고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 왜냐하면 이 11월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배달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헬스케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수,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아니 지금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청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아.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 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아하.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 중 소멸주의다. 검찰이 자연소멸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환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형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 친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이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예. 맞아요.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되든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저기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